2025년 5월 4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사실은 그 69년 전 5월 5일 날 내일일 텐데 해공 신익희 선생이 서거한 날입니다. 그 당시에 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공 신익희 선생은 야당 후보로 아주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강 백사장 그 대중연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거 아시죠? 그 연설을 했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호남선 열차를 타고 유세여행을 떠나다가 열차 안에서 내일열로 서거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이 69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너무 싱겁게 이제 3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3선을 했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에 해공 신익희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았냐면은 그 후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0만 표인가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익희 선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진보당 조봉암 후보에게도 많은 표가 이렇게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신익희 선생에게 돌아간 표, 그 다음에 조봉암 후보에게 돌아간 표를 다 합하면은 이승만이 거의 뭐랄까 간당간당했어. 왜냐하면은 실제로 또 해공 신익희 선생이 죽었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간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그 이승만이 낙선하는 건데 뜻밖에도 해공 신익희 선생이 서거함으로써 당선됐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 21대 대선 국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다음에 국힘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 김문수 후보는 국힘당 후보라고, 그 최종 후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뜬금없는 한덕수가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가 느닷없이 선거판에 뛰어들겠다고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막 출마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문수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겠다는데 그 끝까지 야바이 짓을 하는 것이죠. 참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시작 출범부터 야바이 그런 정책을 많이 하더니 원래 그 국힘당 후보로 나설 때부터 원래 국힘당은 아닌데 아주 뭡니까 그 돌발적으로 국힘당에 입당하고, 그때 막 그 이준석 대표과는 어디 뭐 제주 4.3에 무슨 행사를 갔다 그랬죠. 이웃순 그 항명 사건 거기 뭐 이렇게 추모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당대표도 없는데 입당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자가 돼가지고 당선됐는데, 뭐 당년 동가 바로 그 해인가요? 그 이태원 159명, 거의 160명이 그 대명천지에 서울 한복판에서 앞사랑이 죽는 그런 정말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그 뒤에 이렇게 뭡니까 추모하는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그 아주 폐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민인가요? 그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가 무책임해가지고 뭐 탄핵도 당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앤지 그 이듬해인지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 그 물속에 넣을 때는 그 흔해 빠진 구명조끼 없는 것 따위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입히지 않아 가지고 그 수색
보내가지고 익사시키는, 그게 익사시킨 거지. 그것이 어떻게 사고입니까?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는 끝내 못 해버렸죠. 기왕 있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김건희 여산에 그 산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뚫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가, 그걸 안 되면 그 원안대로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원안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다음에 명품백을 직원이 받은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본인이 받은 것인데 그것도 무혐의로 한다든지. 주가 조작은 다 다른 공범들은 형을 살고 있고 다 유죄가 나왔는데 가장 이익을 많이 낸 김건희 여사는 전혀 무죄로 된다든지. 장모 최은수는 그 엄청난 그 은행 잔고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양원인가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서 이제 탄핵되고 나니까 그 요양병원에 그 근무자들이 내부 고발하더만요. 거기에 노인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리들을 말하던데, 너무나 유명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지금 장모는 10원 한 장 그 남의 것을 손해보게 한 일이 없다. 10원 한 장이 아니라 수십억이, 수백억, 수천억인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이 됐는데,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지기현 판사라는 인간이 희한한 법 해석으로, 그것도 윤석열에게만 하고 적용하고 마는 시간 계산법이죠. 날짜 계산법이 아닌. 그래가지고 풀어줬는데, 그러면 검찰이 항고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심우정 검찰청장이 항고를 포기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풀려났잖아요. 다 야바이 짓이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이재명이 이제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 선거법 위반 무죄를 받았는데, 그거를 갑자기 대법원장 조희대가 그냥 막 벼락치기로 대법원 전원합의부에다가 해부를 시켜가지고 그냥 날치기로 야바이식으로 졸속 그 심리를 해가지고 6만 페이지가 넘는 그 2심의 이렇게 그 판결문을 이틀인가요? 전원합의 이틀 심의하고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끔찍한 게, 만약에 그 2심이 유죄였더라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 그 출마할 수 없는 유죄였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아주 날치기로 대법원에서 확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태에서 끝나는 거였죠. 2심이 무죄로 했음에도 이렇게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일을 막 그 농간을 부르는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오늘 5월 4일 일요일 디지털실록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을 말하자면은, 기득권층들은 이재명의 혁신이 두려운 건데 서민이 왜?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은 이재명 혁신이 자기들의 목을 조일 것이기 때문에 온갖 협잡과 야바이 짓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선거 국면에 대법원장이라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야바이처럼, 대법원이면 최종 법원인데 3심인데 가장 높은 신급의 대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야바이 짓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 서민, 기득권층도 아닌 서민들이 그런 그 농간에, 악마화에 현혹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 종로 상가에 가면은 파고다원 앞에 노인 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한낮에도 노인들이 그 무료로 주는 밥 한 끼를 얻어 먹으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근데 거기 두 노인이 대화를 합니다. 앞에 선 노인하고 뒤에 선 노인이 아마 서로 지인인가 봐요. 앞에 노인이 이제 줄 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종부세를 인하해줬다. 윤석열이가 정치를 참 잘한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 있는 노인이 맞아. 맞긴 뭘 맞습니까? 도대체 거기 공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온 노인이 종부세 내는 사람이에요? 종부세 내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나 될까 말까 하는데 1%가 뭐예요? 안 되죠. 뭐 8,000명인가 그렇다죠. 거기 끼지도 않은 그 밥 한 끼 얻어먹는 무료급식에 나온 노인이 종부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부세를 깎아주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까? 그 이재명 악마와도 그래요. 기득권층들이야 자기들의 목줄을 조일 것이니까 지금까지 잘 헤쳐먹었는데 빨대 꽂아가지고 여기 잘 빨아먹었는데 이재명이가 집권하면은 택도 없죠. 어린 반푼아지도 없죠. 그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 같은 인간도 그 희대의 법꾸라지 같은 짓거리를 한 것인데 아무 그런 기득권층도 아닌 기득권층의 무슨 덕택이라고는 똥물도 얻어먹지 못한 그런 서민들 가운데 그런 그 농간에 부안내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조이대는 그 창녕 조씨입니다. 근데 조희파리가 있어요. 조희파리가 다단계 최고의 사기꾼인데 중국에서 지금 죽었다고 그 세상에 그 죽었다고 하는 무슨 장례식을 그 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퍼뜨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죽었는가도 의심스러운데 조이대하고 조이파리가 같은 창녕 조씨입니다. 그 다음에 희자도 똑같아요. 기쁠 희자인데 희자 돌림도 똑같아요. 조희대, 조희팔. 조희대는 큰 대자를 쓰고 조희팔은 8팔자를 써요. 획수가 하나 더 적지요. 대자는 3핵인데 팔자는 2핵이니까. 근데 뭐 이름이 비슷하면은 다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씨라 그러면은 10명에서 9명은 나라조자를 씁니다. 한 명만 무리조자를 써요. 조이대하고 조이파리가 창녕조 시대 쓰는 무리조자. 나라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리조자를 쓰는 10% 중에서 조씨 10% 중에서 같은 창녕조씨고 같은 희자 돌림이고 조이대는 경북 월성 사람이고 조이파리는 경북 영천 사람입니다. 같은 희자 돌림입니다. 아마 종친이겠죠. 조씨 인구 전체 중에서 90%는 나라조자를 쓴 조씨니까 넷도고 10% 정도 그 무리조자를 쓰는 조씨 중에서도 창녕조씨 중에서도 희자돌림 중에서도 경북 중에서도 뭐 나이는 뭐 상관없는데 둘 다 똑같이 1957년생이죠. 그렇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인구 중에 속하는데 뭐 둘이 가까워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굉장히 가까운 종친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녕 조씨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서 희자 돌리면 더 적을 거 아닙니까? 다단계 그러니까 최대 사기꾼이죠. 한 4조 원 된다 그러는데 피해액이 지금까지 이제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인데 그 조이파리가 얼마나 사기꾼이면은 중국 가서 도망갔는데 죽었다고 몇 년 전에 동영상까지 찍었을까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야 끝나서 뭐 가짜 죽음인지 진짜 죽음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현재는 공적으로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중요한 거는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고, 그런데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빨리 사건을 날치기 해가지고서 끝내는 6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틀이 2번이죠. 2번 만에 독파를 시켰다는 것은, 그거 지금 아주 기록 나오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1초에 그러니까 10초에 한 페이지씩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읽어서 뭐, 그리고 AI가 그렇게 대답한대요. 근데 그렇게 빨리 읽어서 뭐하게 해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읽었다 해가지고서 그 2심 재판관이 무죄 취지로 한 것을, 무죄를 선고한 거를 유죄 취지로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그 참 끔찍한 게, 만약 2심이 무죄가 아니고 유죄였더라면 옳다구나 하고 확정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심우정이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시간 계산해가지고 잘못 구속시킨 거다 해가지고 풀어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재항고를 해야죠. 왜? 자기들의 그 공소를, 기소를 갖다가 만약 무력화 시킨 거니까 항고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총수라고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것을 풀어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뭡니까? 결국은 지기현 그런 판결을 바란 거 아니에요? 근데 조희대도 2심에서 유죄를 때려주면은 바로 확정시키려고 그랬던 것인데 무죄를 때려준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할 수 없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무리수를 써가지고서 유죄로 바꿔가졌다 이거예요. 근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누구를 안다 모른다, 김은기를 안다 모른다, 무슨 뭡니까, 그 국토교통부인가요? 그 협박을 느꼈다 안 했다, 이런 그 허접 쓰레기 같은 이야기, 애들 초등학생이나 할 만한 그런 거짓말 게임 같은 이야기, 그런 걸로 유죄 무죄를 갖다가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그래서 파기환송시키는 그런 추접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야바이 같은 짓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뒷달수에다 기록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것을 말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은 아니지만은 이재명이는 분명히 혁신을 할 것입니다. 왜? 본인이 기득권층이 아니기 때문에. 빚진 것이 없어요. 빚은커녕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익기 선생은 본인의 건강상 뇌혈로 돌아가셨는데, 이재명은 이미 지난 겨울에 칼 맞았고 목에다가, 그리고 지금도 수도 없는 테러의 위협에 지금 방탄조끼를 입고 다닌다 그러죠. 그리고 수도 없는 지금 여기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일이 5월 5일이라서 아마 신익희가 저절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냥 털도 안 뜯고 삼선에 당선된 것처럼, 지금도 이재명은 없다면은 김문수든 한덕수든 당선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미망이 빠져가지고 별별 농간과 음모와 협작과 야바이 짓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은 그러든가 말든가, 중요한 거는 민초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 택도 없는 그런 농간에 같이 현혹돼서 악마와 악마하는데, 악마 이재명이 지금까지 한 거 있어요? 경기도지사밖에 한 거 없잖아요. 뭘 어떻게 악마 할 것이 없잖아요. 이재명이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더 부정을 저지를 것이라는 둥. 그런 걸로 말하면 부정을 저지를 거요. 나라가 망할 짓을 한 것은 이재명이 아닌 사람도 더 잘했잖아요. 이재명은 나라가 망할 짓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경기도 도지사가 한 것이 마지막인가. 경기도 망했나요? 성남시장 망했나요? 더 잘 살잖아요.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잘했잖아요. 경기도지사 할 때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일도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겠습니까?
박근혜가, 이명박이,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나라를 망쳐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갖다 걸고 넘어지죠? 왜 악마화하죠? 그래요. 자기들은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처먹고 살았는데, 빨대 빨아먹고 잘 빨아먹고 살았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 걸 빨아먹기 놔두겠어요? 뭐 이재명 본인이야 뭐 통합을 말하지만은 나라도 안 가만 놔두지 않죠. 이재명을 당선시켜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냐고요. 개혁하고 혁신하라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바로 6월 3일 대선에 정말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배척 강도에 놓여 있습니다.